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사입니다. 최근에 제 댓글에 블록체인은 금융에 사용될 기술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다른 분야가 뭐가 있는지 본인의 의견과 함께 좀 적어달라고 대댓글을 달아드렸는데 아직 답변을 달지 않아 주시고 계시네요. 대답을 하기 싫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미래 블록체인으로 인해 파괴될 분야 18가지를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파괴라는 표현이 좀 과하긴 한데요. 어쨌건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블록체인을 간단히 개념만 말씀드리자면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거래 기록에 대한 데이터를 10분마다 하나의 블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블록들을 계속해서 체인으로 연결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블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분에 한 번씩 추가가 되는데요. 해커가 이 체인을 해킹하려면 존재하는 모든 블록의 과반수 이상을 한꺼번에 해킹을 해야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51% 어택이라는 개념인데요. 해킹이나 위변조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근간이 되는 분산 원장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투명하고 안전하고 회계 감사에 용이하고 급작스런 정전에도 안전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정전이 되는 일이 없어서 이런 걱정이 없지만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는 이런 일로 피해를 보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가 전력을 공급해서 제공하는 ESS 같은 것들 있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아니면은 비상 전원들 항상 붙여놓는 그런 시스템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나라들이 많은데요.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투명하고 민주적이고 탈중앙적이면서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보존해줍니다. 자, 그럼 5년에서 10년 이내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 타격이 입을 분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뱅킹과 페이먼트입니다. 누군가는 인터넷이 미디어에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블록체인이 뱅킹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제3국을 포함한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비트코인과 리플 같은 기술은 누구나 전 세계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즉각적이고 적은 수수료로 송금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현재 바클레이스나 스탠다드 차타드 BOA 등 BOA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이런 여러 은행들이 블록체인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더욱 빠르고 효과적인 은행 업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이버 시큐리티입니다. 블록체인 상에서는 데이터가 암호화된 후 인증이 됩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허용되지 않은 데이터의 변경이나 해킹으로부터의 보안 위협을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블록체인으로 인해 미들맨, 즉 중개자의 존재가 필요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데이터의 이동, 교환 등에 있어서 더욱 효과적인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서플라이 체인 관리입니다. 트랜잭션들이 탈중앙화되고 문서화되어서 기록되고 나아가서 안전하고 투명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인적 손해를 훨씬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모니터링하게 되는 분야는 주로 시간, 비용, 노동력, 폐기물 배출가스 등등 서플라이 체인이 관여될 수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서플라이 체인에 변수를 줄 수 있는 분야들을 관리하게 되면 실제로 제품에 미칠 수 있는 종합적인 요소들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최종 생산물에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또한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서 공정거래 제품의 공정거래 상태도 인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예측 시장입니다. 블록체인을 통해 우리는 리서치, 컨설팅, 분석, 연구하는 방식 또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거라는 코인 아시나요? 어거와 같은 프로젝트들은 스포츠, 주식, 투표 결과 등등을 예측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섯 번째 네트워킹과 IoT입니다. 삼성과 IBM은 블록체인을 사용해 전혀 새로운 컨셉인 에이뎁트를 선보이려고 합니다. 이는 중앙에서 통제하는 IoT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컨셉인데요. 수많은 기기들 사이에서 공정거래 장부처럼 작동되면서 중앙에서 제어하는 부분들을 도맡아 일합니다. 각 기기들 사이에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디버깅하면서 에너지 효율과 사용량 등을 모니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형 가전제품 말고요, 뭐 IoT 기능이 있는 요즘 새로 나온 냉장고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으면은 이 에이뎁트라는 컨셉의 블록체인에 연결을 해서 중앙에서 이 모든 기기들을 함께 관리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도 하고요. 버그도 잡아주고요. 그리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보험 분야입니다. 보험 시장은 상호 간의 신뢰를 근간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그에 맞추어서 어떤 보상을 해준다라는 상호 간의 신뢰죠. 블록체인은 이 보험사와 피보험자 간의 상호 신뢰를 관리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계약상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예를 들자면 피보험자의 신분, 보험에 대한 상세 내역 등등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인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블록체인을 통해 인증할 수 있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개별 이동수단과 라이드 쉐어링입니다. 블록체인을 통해 탈중앙화된 피어투피어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가 구동이 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데요. 이 피어투피어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는 그러니까 블록체인 버전의 탈중앙화된 우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실정에 더 맞춰보자면은 카카오 택시인데 중간에 카카오가 끼어있지 않은 거죠. 사용자와 차량 운행자 간에 약정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동의를 구할 수 있고 이런 약정 내용들이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 유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어플리케이션에 기본 장착된 전자지갑을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을 짜 놓았으면 자동으로 주차, 유류비, 사용요금 등등 이런 거에 대한 지불 결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현대에서 새로 나올 신차인 제네시스 GV80에 차량 실내에서도 유류비 결제를 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블록체인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덟 번째로 클라우드 스토리지입니다. 중앙화된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 서비스는 해킹과 데이터 손실, 인적 오류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블록체인을 통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점에 더욱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홉 번째로 기부 시스템입니다. 이 기부 시스템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불만은 비효율과 부정부패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기부금이 원래 사용되고자 하는 분야에 도달하기 어려워지곤 합니다. 블록체인을 통해 기부한 금액이 정확히 원하는 사람의 손에 쥐어지게 되는지를 추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열 번째로 투표입니다. 아마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블록체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게 바로 이 투표 분야인 것 같은데요. 블록체인은 투표 분야에서 투표자 등록과 개인 인증에 사용될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투표가 진행이 되고 이로 인해서 정당하게 투표된 표만 집계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집계된 결과는 위변조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불변성을 지니면서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 투표 방식은 투표를 더 민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1번째로 정부 시스템입니다. 정부 운영 시스템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느리고 일부 투명하지 않으면서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덜한 편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는 정부 시스템이 정말 느린 곳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만 해도 해외에서 유학했을 당시에 그런 게 굉장히 답답하다고 느낀 점이 많았었는데 아무튼 이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을 통하면 확실히 국가정부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보안과 효율성, 투명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바이의 경우는 2020년까지 정부 관련 자료들을 블록체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12번째로 공공복지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지원금 제도 같은 거를 악용해서 불법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또한 블록체인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 고용 현황 등을 블록체인을 통해 인증하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국가 행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3번째로 헬스케어입니다.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병원에서 환자 정보를 해킹당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공유하고 저장하는 보안 플랫폼이 다소 안전하지 않다는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블록체인을 통해서 병원 측에서 환자의 의료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인증된 의사가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로 인해서 데이터 보안이 될 뿐더러 환자의 진료 속도와 진료 정확도가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14번째 에너지 관리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국내보다는 아마 해외에 국한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에너지 관리는 굉장히 오랜 기간 중앙화되어 있었던 분야입니다. 에너지 생산자와 사용자는 상호 간에 직접적으로 에너지 거래가 불가능하고 특정 기관이나 기업을 통해야만 가능한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블록체인을 통해 사용자와 판매자 간의 직접적인 거래를 진행하면서 비용 면에서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랑은 좀 실정이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중간에 수수료가 굉장히 많은가 봅니다. 이거는 아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5번째로 온라인 음악 시장입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창작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적인 거래를 통해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비용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 라이센스 문제 등을 자동적으로 해결하고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국내 여러 스트리밍 서비스들 외에 블록체인 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생기면 여러 아마추어 작곡가 또는 소형 작곡가들이 우선적으로 수익 창출을 위해 참가하고 대형 가수, 대형 작곡가들도
참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이런 변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작은 변화부터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큰 손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6번째로 유통입니다. 블록체인을 통하면 유통 분야의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중개자 없이 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게 대중화되면 아마 알리바바나 이베이나 아마존 같은 곳들은 다소 타격을 입을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소비자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7번째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여러 가지 인적, 법적 문제 그리고 사기 사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을 통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뿐더러 오프라인상에서 종이로 보관되던 서류들을 디지털화하고 소유권 증명, 정보 추적, 그리고 소유권 이전 작업 등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8번째로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많은 크라우드 펀딩 업체들은 현재 투자자들과 투자받을 회사를 중매하고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굉장히 많은 수수료를 취하고 있죠. 블록체인을 통해 펀딩을 진행하고 암호화폐를 사용한다면 중개자 없이 펀딩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존의 ICO들이 자신의 사업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이와 비슷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18가지를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개인적으로 기업형으로 사용하는 폐쇄형 블록체인이나 하이퍼레저들이 별도의 암호화폐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퍼블릭 블록체인들의 경우 암호화폐가 같이 따라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분은 블록체인만 필요하고 암호화폐는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는데 사람들은 보상이 없으면 무언가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돈 좋아하는 거는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무언가라도 손에 쥐어줘야 생태계에 참여를 하게 되죠. 저는 블록체인의 발전에 있어서 암호화폐가 따라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블록체인이 나아갈 블록체인의 미래가 어떤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항상 성공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